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월말이고 분기말이고 반기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동이 있고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도 고민되는 시점일 겁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차장님의 시황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네. 일단은 전날 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빼고 어제만 본다면 엔비디아의 급락과 나스닥의 하락 속에서 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름 선방을 해줬다라는 것. 저는 자동차보다 여기가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프리마켓에서 반등을 주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반영을 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 증시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구나라는 것을 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의 상황은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와 러셀은 올랐고 유럽 증시는 다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은 딱 반대가 되죠. 엔비디아가 하드캐리에서 반도체 끌고 가고 다우도 빠지고 러셀도 빠지고 유럽 증시 다 빠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반도체 종목과 그렇지 않은 시장의 종목들이 차별화가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기에 대한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매니저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더블 먹고 팔아서 이익을 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유리할지, 2배가 난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보고하는 게 유리할지는 매니저마다 운용사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제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급의 공백을 자동차가 키워줬었는데 어제 또 미국 장에서 자동차가 빠졌어요. 그런 거 보니 전 세계가 이 시습게임 하는 통에 정신이 없어서 오늘 하루 말씀드리는 시황관과 시황의 비전이라는 것이 이번 주 조금 확산된다면 다음 주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반기 결산이라는 것의 의미를 두고 본다면 어저께 HLB가 강하게 올랐잖아요. 네. 반기 결산할 때 매도 청산도 공매도도 청산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 자리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부분도 특히 공매도 쳤던 부분은 일단은 월말에 있는 것처럼 반기에도 일단은 이 부분은 청산하고 보자라는 것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보다는 엔비디아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 부분도 좀 머리를 극적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악재는 젠스낭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솔직히 불편한 이슈라서 다양한 해석성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나마 반도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아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황 형님 하는데 형님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 어느 정도 그런 욕구도 있겠죠. 그러니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된 엔비디아의 조정 이후 또 강한 반등을 밤사이 줘서 오늘 국내장이 그에 따른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고요. 말씀 주신 이런 수급적인 혹은 기관 주체들의 그런 일정? 속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에겐 굉장히 도움됩니다. HLB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니 공매도 청산도 그런 맥락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예측하기보다는 정말 인지와 대응으로만 가야 될지, 왜냐하면 마이크론과 또 다음 주 삼성전자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선베팅하기가 살짝 겁이 나긴 해요. 근데 막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막 유혹한단 말이죠. 이 유혹에 넘어가야 될까요? 좀 기다릴까요? 글쎄요. 어제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좀 봐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의 뷰보다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BOA에서 지난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제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BOA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3분기에서 4분기에는 통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오, 내가 원했던 이야기가 나오네. 근데 내용은 좋지가 않아요. 퀄이 통과가 되는데 이것이 수주돼서 납품이 되기 위해선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다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미반도체 TC-bond 장비를 가져다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안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봤는데 실제로 BOA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는 썩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늦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의 종목을 제시했는데 탑픽의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메모리가 됐든 현재 HBM3에서 가장 독보적인 자기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SK 하이닉스야. 그리고 나서 다음 주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잖아. 그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알아서 나오겠지.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엔비디아, 구글, 인텔 쪽에서 무언가가 납품을 할 거다라는 기대와 관련된 발언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니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제가 해석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지금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와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내용은 엔비디아에게는 경쟁 상대가 SK 하이닉스에게는 경쟁 상대가 생기는 네. 악재지만 실제로 지금 반도체가 완전히 그 사이즈가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를 매도한다? 이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A도 첫 번째 주제로 SK 하이닉스를 탑픽이라고 뽑았겠죠. 세 번째는 디램 가격인데요. 스팟 가격의 변동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굳이 방향성을 따지자면 상방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한국 증시에는 SK 하이닉스 들고 있어야 되고 기관 매니저애들 만나도 주식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엔비디아 얘기랑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 삼성전자는 조금 느리더라도 3, 4분기에 퀄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다 하더라도 지금은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모아가자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삼성으로 시작해서 하이닉스가 탑픽으로 끝났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보고서 얘기해 주셨고 차장님의 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팩트는 뭐 누구나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귀한 뷰를 듣고 싶어서 저희 차장님 모시는 거니까요. 하이닉스에 대한 뭐 의견 한 번 더 네.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만나고 얘기도 듣고 나누고 하시니까 함 차장님한테 약간 도청기를 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흔들릴 때는 이제 자동차가 언제나 약간씩 이제 자리 지켜주고 미들맨을 해주는데 자동차에 대한 뷰도 워낙 많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오토에버도 자주 강조해 주셨는데 좋은 흐름이 났었단 말이죠. 네. 한국 증시가 여기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러셀도 올라가고 유럽 증시 다 올라간다. 한국 증시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전차 투톱이다. 라는 과정 속에서 어제는 공격적으로 어저께 저는 반도체 정말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수급적으로 땡겨 올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쉬웠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은 이제 자동차 미국 시장이 어저께 많이 조정을 줬으니 네. 오늘은 조금 아쉬울 수도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가 올라가는 논리가 좀 새로운 거예요.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은 피커 논란이 맞아요. 더 정상적인데 지금은 인도 IPO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데 제 생각은 글로비스랑 모비스가 오른다고? 자동차 부품주가 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좋아진다. 글로비스랑 모비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것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주환원을 포함한 지배주주 개편과 관련된 어떠한 그룹 내 이슈들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한다면 IPO 때까지는 이 뉴스로 관련된 주들이 좀 긍정적인 뷰로 시야를 넓혀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안에서 모비스와 이제 모비스는 이럴 때 쫓아갔다가 다쳤던 기억들이 있어서 솔직히 손이 쉽게 나가지는 않지만 뭐 이 안에서 충분히 그때까지는 IPO 때까지는 뷰를 좀 적어도 조정 시에는 매수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그룹주 안에서 성장의 동력의 키워드를 가져간다 한다면 여전히 현대오토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하반기에 증시의 색깔이 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둘 때 이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느린 변화일 텐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꼭지에서 변동성이 커졌던 것은 결국은 뭐가 됐든 고점 논리거든요. 네. 주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올랐으니 이 정도 쉴만도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선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색깔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테나를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음번에는 드려야겠다 했는데 리비안이 지금 그러니까요. 시간에서 50%가 올라가고 있으니 참 미국장도 참 얄팍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시장이 방향보다 어떤 종목이 엄청나게 좋다보다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리비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리비안 관련해서 혹은 뭐 테슬라 4680 배터리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좀 뉴스 등이 나왔거든요. 좀 보시는 종목, 등대로 세워둘 종목 없어요. 없어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장대 양봉이 출현해야 됩니다. 네, 추세를 바꿨네. 그래서 매도를 쳐서 전혀 쇼커버를 치고 싶지 않았던 의지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제는 고민해야죠. 반도체가 언제부터 좋았는 줄 아세요? 2차 전지가 꺾였을 때였거든요. 이번에 반도체 고점 논란이 온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바닥 논리가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황관에 대한 뷰보다는 지금은 수급이 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를 쳤었던 세력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양봉의 캔들이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이쪽에 대한 뷰가, 섹터에 대한 뷰가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리비안 하나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뭐 단발적인 하루짜리 이런 흐름 말고요. 그러니까 네. 섹터의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쇼크 상황에 혹은 누군가가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무언가가 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점 잡아주셨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게임주 여쭤보고 싶어요. NC소프트가 이제 뭔가 애를 쓰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NC를 필두로 못 갔던 쪽에서도 따라갈 수 있을지라 뭐 크래프톤이나 대부나 이런 일부 잘 가던 종목들은 여전히 뭐 자기 길 가니까요. 게임주 시각 주세요. 게임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는 걸 전제로 들어주시고요. 게임에 대한 빅사이클은 사실은 디바이스가 바뀌는 혁명 가운데 게임주들이 늘 최고의 그 시나리오를 펼쳐갔었죠. 콘솔 게임에서 PC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갔다가 넥스트인데 다음이 다시 콘솔로 간다라는 것으로서 게임주를 설명할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라스로 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형성이 된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게임주 리포트를 보잖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 실적은 별론데 앞으로 중국에다 뭘 하겠다. 다음 게임은 어떤 출시들이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보자. 그러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최근에 크래프톤과 펄어비스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서 그것은 뭐 마이웨이로 자기의 좀 뭐 그 안에서 기술적 대응을 해보자 정도의 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주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NC소프트는 물적 분할한다고 했죠. 물적 분할은 원래는 악재지만 비상장으로 물적 분할하게 되니 악재가 아니다. 그러면 비용 떨구는 회사들을 떨궈내서 네. 이제는 주가 관리 좀 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로는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이 자리 정도라고 한다면 추세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후에 물적 부분 비상장으로 분할되는 이것에 대한 의지 정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 안에서는 다음 달 2, 3일에 이제 일반 공모청약에 들어가는 네.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상장이 되게 되면 아마 시총 4위 정도로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대여가 상장하게 될 때 게임주들이 한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그러면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상장 일정과 관련된 트레이딩 전략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섹터에 대한 뉘앙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 관심 내용, 주제 어떤 걸 잡아주셨을지 궁금한데 흥미진진하네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단타만 쳐요. 전형적인 단타.
일단은 만약에 지금 미국으로 떠난 자금이 80조 가까이 되는데 5년 전 대비해서 이게 한국 증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코인으로 떠나갔던 자금, 미국으로 떠나갔던 자금이 한국 증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3천을 넘겼을 텐데 미국으로 떠났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올해는 적어도. 왜냐하면 금투세라는 아주 묵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9월쯤에 금투세 유예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반대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트레이딩이 코스닥 트레이딩 비율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 50% 정도였는데 데일리 트레이드 비중이 57%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의 단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마녀공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위에 있지만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네.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것을 전제로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정확하게 재보면서 분본 대응을 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횡보한 이후에 1차 파동을 만들고 2차 파동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점 예의주시해서 트레이딩 플러스 알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JYP는 좀 이따 얘기하고 사조 동안 사조 시푸드 뭐 김도채에서 K푸드와 관련돼서 쉴 만큼 쉬었다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쉴 때 보자. 이게 이제 제가 쫓아갈 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쉴 때 보자라는 것이 제 본심이고요. 네. JYP도 이제는 좀 공매도 쇼커버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매수가 아니라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의 임계점에 좀 와 있지 않나는 들어서 짧게 10% 단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매도 클라이막스를 좀 공부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임계치에서 역방향으로 튀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관심 정도는 한 번은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빠졌어요. 손절 라인을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네. 흔들리는 종목들 속에서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앞서 현대오토에버 등 여전히 긍정의 시각 주신 것도 기억해 가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의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